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오늘 라이프 플랜의 시간에는 우리 가족보험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직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선물 준비 못하신 분들도요. 오늘 저희 방송 보시면서 우리 가족에게 꼭 맞는 보험은 어떤 것인지 정보 알차게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도 참여 방법부터 소개 도와드릴게요. 네, 오늘도 역시 전화, 문자 모두 열어두고 있을 텐데요. 전화번호는 서울지역번호 02 누르시고 3153-266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도 리모델링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중에도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문가와 1:1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 궁금함과 답답함까지 한 방에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예, 자 오늘 보험플랜 119를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오늘은 이광희 전문가, 강진옥 전문가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을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는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저희 전화 연결이 되신 거고요. 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어요? 예, 제가 생명보험에 보험을 좀 2개 하고 실손보험하고 이렇게 3개를 가입을 하고 있긴 있는데, 예. 보장보다는 연금 저축 개념으로 든 것 같은데 종신으로 다 되어 있다고 전체적으로. 예. 보험료가 또 작지도 않거든요. 한 달 보험료가 얼마신데요? 그게 이제 흥국생명의 리치플랜 평생보장인가 해서 한 15만 원 정도 나가고요. 예. 4만 몇천 원 나가고. 예. 또 메트라이프의 변의 유니버셜, 이것도 종신이거든요. 예. 이것도 28만 얼마에서, 그 다음에 메리츠 실손은 80세 만기로 되어 있어요. 이게 4만 원. 예. 예, 저희 보내주신. 거의 합하면, 예. 예. 40만 원? 막 이렇게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예, 보내주신 증권을 보니까 월 한 46만 5천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맞으신가요? 네네. 그 중에서 그쵸, 지금. 혼자, 제 것만 이 정도니까. 예. 네. 좀 부담스럽다 생각을 하시나요? 그쵸. 예. 종신보험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연금 목적으로 이렇게 가입을 하신 건가요? 그쵸, 이제는 종신보다는 연금 목적으로 나이 들어서. 예. 나오는 게 특별히 없어서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이게 알고 주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연금으로 탈 때는 해지환급금 기준이라고 해서. 예. 생각했던 것보다 아마 금액이 크지 않을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네요. 네네. 시청자님 네. 지금 나이대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지금 저 40대 초반이에요. 40대 초반이시고 아직 사회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일은 아직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잠시 뒤에 이광희 전문가 연결해 드릴 거거든요. 네.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은 40대 초반의 여성분께서 되셨습니다. 월 보험료가 지금 46만 5천 원 정도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신 거죠. 보장은 충분한지도 저희가 봐드리겠습니다. 이광희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보험은 사실 가입할 때 네. 어느 분이든 다 가입이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셔요. 그러다가 또 뭐 주위의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다시 이제 증권 분석을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을 보면 내가 생각했던 목적하고 다르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네. 지금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 시청자님이 가입을 하신 게 아마 연금 목적으로 가입을 하셨던 것 같아요. 특히 여자분들한테는 종신을 잘 권해드리지는 않지만은 사실 가장은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쵸. 네네. 네. 그렇다 그러면은 사실 종신 목적으로 가입하시기보다는 연금 목적으로 네.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방법이 틀리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보험을 아주 연금이라고 연금으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뭐 무조건 가입을 잘못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저는 네. 저는 어떤 주의냐면 보험은 나쁜 보험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지금 흥국생명 리치 플랜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VL이기 때문에 납입 기간도 15년 납이에요. 납입 기간에 이제 15년 납, 뭐 보험 기간에 이제 종심도록 보장을 받는다고 하지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이제 주계약이 5천만 원이에요. 그야말로 이제 사망 보장금만 지금 갖고 계신데요. 이제 밑에 이제 보장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순수 종신으로 사망 보장금이 5천만 원 보장이 되시는 건데 이 상품의 장점은 뭐냐면 확정금리예요. 요즘에 확정금리 받기가 힘드시잖아요. 근데 2013년도에는 아마 4.5 정도의 확정금리를 그때 판매하고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금리 시장 자체가 이제 1%대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네네. 그렇게 본다면 사실 지금 확정금리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네, 그래서 지금 그 흥국생명 같은 경우는 저는 유지하셨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종신보험이라고 해서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상품 같은 경우는 변동금리도 아니고 변액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확정금리로서도 충분히 연금 재원이 되거든요. 연금 마련이 되기 때문에 이 상품은 좀 유지하셨으면 좋겠고요. 메트라이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종신보험이에요. 확실하게. 네네. 종신보험. 네네. 근데 주계약이 이제 1억이나 잡혀 있어서 사실은 종신보험이 뭐 연금 전환이 된다 하지만 사실은 그 보장이 1억이기 때문에 그 보장을 받기 위해서 해지환급 자체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연금으로 시작하는 거하고 종신보험으로 시작하는 거하고는 해지 환급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메트라이프 같은 경우는 좀 고민하셔서요. 얘는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걸 정리하면 연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흥국생명에 14만 원은 유지를 하시되 좀 여유가 좀 있으시다 하시면 사실은 이것도 거의 30만 원 돈을 나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 20만 원 정도는 변액으로 연금을 순수 연금으로 가입을 하셔서 좀 연금 뭐 이렇게 노후 재원을 좀 마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변액이라서 뭐 좀 지금 나이에 무슨 변액이냐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지금 회사마다 좋은 상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변액 중에서도 연금인데 얘는 거의 확정금리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게 최저보증이 한 3.25% 정도 보증을 해주는 제도의 변액 연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변액은 거의 제가 알기로는 막 그거 수익률 이런 거에 대해서 손해보는 게 많다고 들었는데 그렇지 않죠? 네네. 이게 최저 연금 보증을 해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변액연금은 최저 보증에다가 수익률이 나는 수익률을 같이 플러스 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불안해 하셨던 뭐 원금 회복이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연 단위로 5% 드리거든요. 납입 기간 안에는. 네네. 그래서 좀 이제 제가 방송이 그게 보증이 된다는 거죠? 보증이 된다고요, 그거를? 네네네. 보증이 됩니다. 최저 보증을 해드린다는 거죠. 보통 변액 같은 경우는 최저 보증 제도가 없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네네, 없습니다.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는데. 네네. 제가 그래서 방송 끝나고 좀 더 이제 자세하게 풀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그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4만 원이지만 정말 보장을 잘 해놓으신 게 진단비도 3대 진단이 다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손도 100%형으로. 네, 잘 가입을 잘 해놓으셨어요. 근데 아쉬운 건 좀 80세가 만기셔가지고 이 상품을 그대로 유지를 하시되 좀 추가로 좀 보충을 제가 했으면 해서 제가 이제 한 3만 원 정도 추가하시면 부담은 없으실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100세로 해서. 예? 보장은 좀 작죠? 네네네. 아니요. 지금 메리츠 화재 암진단비가 3천만 원에 뇌졸중 3천만 원, 급성 심근경색 3천만 원씩 다 잘 들어 계세요. 근데 이제 없으신 거는 우리가 이제 나이 들면 들수록 필요한 게 사실은 진단비와 수술 특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단비하고 수술특약을 좀 백세를 좀 더 보강하시면 네, 좀 준비를 잘 하셨다고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제가 3만 원 정도 보험료에 뭐를 추가를 해드렸냐면 네. 우리 이제 가장 보장 많이 받는 이제 수술특약인데요. 21대 수술특약이어서 우리가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3대 진단 있죠. 암이라든가 뇌졸중, 심근경색. 예, 이 진단비가 있지만 사실은 허혈성이라든가 심장질환, 예를 들어서 이제 뇌혈관 질환하고 두 가지는 사실은 이게 40대 이후에는 가입하기가 좀 까다롭거나 힘들어요. 가입도 많이 안 되고 가입비 금액이 작지만 그래서 어떤 거를 넣어드렸냐면 허혈관 수술비, 심혈관 수술비를 같이 넣어드렸어요. 심혈관 수술비, 예, 뇌혈관 수술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없는 수술비 같은 것만 그렇죠. 추가로 해드린 거죠. 이제 네네네. 메리츠에 없는. 네, 가입이 전혀 안 돼 있는 수술특약과 그다음에 그 재진단암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발하거나 그대로 이제 지속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암이 한번 걸리면은. 그래서 그 재진단암을 제가 넣어드렸고요. 그다음에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은 좀 추가로 제가 금액이 얼마 안 돼서 추가로 2천만 원씩 넣어드렸습니다. 네네. 혹시 운전을 하시나요? 3만 원 정도면 돼요? 네? 그게 3만 원 정도 된다고요? 네네. 이게 그 보험 자체가요. 제가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20년 있다 갱신하시는 그런 갱신 상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갱신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가입하시는 이 내용은요.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세요. 사실은 제일 부담이 되시는 3만 원 정도면 네네네. 이거는 이제 갱신이 없으신 상품이에요. 네, 갱신이 없어도 지금 4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뇌졸중이라든가 이런 수술비는요 몇천 원이면 가입이 가능하세요. 네네. 무조건 보험이 추가적으로 한다고 해서 막 비싸거나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알아보면 거의 다 뭐 조금만 물어봐도 다 10만 원대 막 이러니까 네네네. 뭘 못하겠더라고요. 예, 제일 많이 이제 부담이 되시는 게 이제 진단비인데요. 암 진단비하고 입원 일당인데 제가 볼 때는 입원 일당은 추천해드리지 않는 게 오히려 역마진이 나세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넣어드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보험은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항상 정말 알뜰하게 보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만 제가 이렇게 추가로만 넣어드렸기 때문에 굳이 막 필요 없는 거 다 넣어가지고 보험료를 많이 증액시킬 필요는 없으세요. 네, 그래서 정말 보험료는 그렇게 하면 부담스럽진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하여튼 이 종신에 대한 거는 조금 네, 고민을 좀 하셔서 저는 무조건 해지하라, 뭐 정리하라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리지만 제가 지금 매트라이프 같은 경우는 좀 고민하셔야 될 게 종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해지환급이 굉장히 낮으세요. 왜냐면 보장이 목적이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요거는 좀 고민하셔서 저랑 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궁금하신 게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로 전화 한 번 더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그때를 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궁금증 해결해 드렸고요. 이제 강의 듣는 시간 함께합니다. 예,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강진옥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가족 보험 꼼꼼하게 체크해 보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인데 중요한 건 이렇게 행복한 가정의 달에 어느 누가 만약에 아프다거나 이랬을 경우 굉장히 큰,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아픈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대단한 큰 진료비가 들어간다면 정말 이게 가족들이 행복한 모임을 못 가질 것 같아요. 그런데 보험이라고 하는 상품은 지금 내가 아무 일이 없을 때 작은 돈을 모아서 정말 크게 나한테 생겼을 위험을 그 어떤 대비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개념으로 해서 자, 지금 혹시 집에 60세 이상 넘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는 그 자녀분들 그리고 그 가정을 잘 이끌어 가시고 또 이미 60세가 넘으신 부모님들이 이 시청을 하고 계신다면 자,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되고요. 또 자식을 키울 때는 이쁜 줄 모르시다가 손주를 보면서 예쁘다는 생각을 많이 하신다고 저희 시청자님들이나 고객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이쁜 손주들에겐 어떤 상품이 좋을까 선물로 한다면
네, 이런 것들을 관점을 가지고 오늘 한번 자료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제가 지난 바로 얼마 전입니다. 4월 25일 날 KBS에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40대 남자분이 심장 판막 수술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미 이분이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심장 판막 그러니까 수술비가 6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6천만 원이 저소득층이라서 할인을 받았지만 얼마죠? 1,100만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타서 자, 빚내서 집 팔고 어떻게 되죠? 의료 파산 위기까지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실제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6천에서 1,000만 원으로 줄었으니까 어마어마하지만 내가 월급 200만 원, 150만 원 받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큰 수술비를 부담해야 된다면 정말 깜짝 놀라게 될 수밖에 없고요. 다음에는 30대 백혈병을 투병하고 계시는데 이분도 자, 여기서 보시면 이미 돈을 냈고 1,500만 원. 자, 자기 부담금 300만 원 해서 이것도 한 700만 원, 800만 원 돈이 됩니다. 근데 여기 나오시죠? 월급이 이분이 150만 원밖에 안 받는다는 거죠. 자, 이런 분들한테 갑자기 1,000만 원이 넘는 의료비가 나온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위기, 정말 파산의 위기가 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을 내가 조금만 미리 알고 준비했다면 정말 걱정 없이 이 5월을 행복하게 가족들과 지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게 우리가 방송에서 나와서 여러분들께 시청자님들께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게 실손 의료비입니다. 실손 의료비가 되고 있었다면 내 본인 부담금 90%까지는 다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제가 준비만 돼 있었다면 이런 그 위기, 그쵸? 없이 가정을 안뜰하게 지킬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 정말 상관없는 일이고 남의 일만 되면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나에게도 또 부모님이 연로하시면 건강에 누구도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건강이 100세까지 지속이 된다면 아, 이건 한 번 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문제죠. 자, 기회의 신 카이로스인데 자, 여기 보시면 머리카락이 막 날리고 있어요. 자, 우리가 기회라고 하는 것은 머리카락이 막 날리고 있고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사실은 이 사람을 딱 잡으려면 이 머리카락을 잡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때는 어떻게 되죠? 내 몸이 너무 건강해요. 그래서 보험 그런 게 왜 필요하니? 야, 쓸데없는 지출이야. 또는 그 돈 모아서 그 돈으로 내가 병원비 하면 되겠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내가 아팠을 때 아파서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보험을 가입하려고 저희들한테 자문을 많이 구하시는데 생각보다는 보험 가입하기가 너무 어렵고요. 내가 일반적으로 보험료를 내가 10만 원 냈다고 하면 이렇게 아파서 내가 어떤 간편보험이라든지 이런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거의 30%에서 50% 비싼 보험료를 내가 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가입만 해주면 감사하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자, 보세요. 이 기회, 여기서 내가 건강할 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나면 여기도 날개가 있죠? 다리도 날개가 있어서 정말 순식간에 내가 보험을 가입할 수 있던 그렇게 쉽게 생각했던 보험 가입의 기회는 놓쳐버리고 마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지금 60세 넘으신 부모님을 가지고 계신 그런 사례들을 한번 제가 모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시청자님들도 아, 나의 사례하고 있나 없나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서 보면 자녀들이 서로 돈을 모아서 제가 지금 여기 설명드리는 게 보험료가 한 10에서 또는 15만 원, 경우에 따라서는 20만 원 정도 된다고 해도 자, 자녀가 둘이라고 하면 나누기 하면 10만 원, 5만 원, 7만 원 요 정도면 돼요. 이렇게 나누어서 준비를 해놓으면 사실은 아까 같이 그렇게 의료 폭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가 완벽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안 해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5월 가정의 달에는 혹시 우리 부모님들 건강을 체크해서 선물을 한번 드리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저희 아버님은 현재 아프신 곳이 없어요. 그런데 나이가 69세예요. 자, 실손 의료비 가입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왜? 아프신 곳이 없는데 그전에는 나이 때문에 제한이 많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 70세까지 또 실손 의료비,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가입하는 실손 의료비를 가입하실 수가 있는데 실손 의료비도 가입할 수 있고요. 3대 진단비, 수술비 다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때 3대 진단비가 뭐 있죠? 우리가 암, 뇌출혈이 아닙니다. 여기는 뇌졸중, 그 다음에 심근경색이죠.
꼭 뇌졸중을 확인해서 가입을 하시는데 단점이 있죠. 나이가 있어서 가입하시니까 보험료가 좀 비쌉니다. 그렇죠? 그러나 비싼 보험을 다 가입하시라는 게 아니라 실손 의료비를 중심으로 해서 낼 수 있는 보험료에 맞춰서 조금이라도 미리 준비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다음을 보면 저희 어머님은 고혈압, 고지혈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3개의 약을 드시고 계세요. 나이는 65세. 옛날에는 보험이 전혀 가입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전화심사, TI라고 하는 전화심사 제도가 있어서 이런 질병들은 의외로 주변에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도 전화 한 통으로 이런 그러니까 서류 같은 것도 필요 없어요. 고지를 하시면 돼요. 고지를 하셔서 이런 내용들 지금 보시면 고지혈, 갑상선, 기능 항진증, 저하증, 중이염, 갑상선염, 백내장, 방광, 결석 이런 통풍까지도 내가 아파서 치료 경력이 있더라도 전화해서 내가 고지를 하시면 할 수 있고 여기에도 실손 의료비도 가입이 되는데 여기는 할증이 됩니다. 왜? 건강한 사람보다는 내가 아픈 몸으로 지금 보험을 가입해야 되니까 똑같을 수는 없죠. 그래서 약간의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 단점은 있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다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는 또 다른 선물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은 10년 전부터 천식, 주변에 천식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당뇨와 혈압약을 3년 전부터 복용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나이가 74세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74세 그러면 많은 것 같지만 정말 100세를 살고 계시는 또 90이 넘으신 분들을 보면 아직 젊은데 이 자녀분이 걱정하는 것은 천식이 있다 보니까 갑자기 호흡기가 막히거나 해서 급하게 응급실을 통해서 중환자실을 다니신 적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항상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런 것들 입원비를 그전에는 보통 하루 입원하면 3만 원 줍니다. 2만 원 줍니다. 그렇게 되면 큰 도움이 안 되는데 2번, 이틀만, 그러니까 3일을 입원했는데 얼마가 나오냐면 입원비가 200만 원이 나와요. 어디를 입원하냐면 상급 종합병원실. 2일만 입원하시면 100만 원이 나오고요. 또 우리가 말하는 중환자실. 여기 가셔도 100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는 3일, 4일이 아니고 이틀만. 또 중환자실은 하루만. 입원하셔도 200만 원이라는 큰 입원비를 주니까 천식을 가지고 계시면 갑자기 내가 특히 이제 폐렴이나 이런 걸로 바로 전이가 될 수 있어서 응급실을 가시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입원비 3만 원, 2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이 나오면 도움이 되시겠죠. 그런데 이거를 매일 갈 때마다 주면 보험회사가 계산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제한이 있어요. 연 2회만 가입하는데 이 보험은 325 조건이라는 거, 우리가 말하는 간편보험 조건만 되면은 다 되는데요. 또 325에서 45세에서 75세까지 되니까 연령층도 상당히 많이 낮아져 있어요. 또 가입하실 수 있는 나이도 75세니까 굉장히 높아져 있고요. 그래서 60세 남자분인 경우에 우리가 3만 원 정도, 5만 원 안쪽으로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니까 부모님들이 혹시 이럴 일을 대비해서 준비를 한다면 형제간에 나눠서 하면 정말 부담 없이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325 조건이 도대체 뭐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3개월 이내에 내가 입원, 수술, 추가 검사, 의사소견이 없고 2년 이내에 질병 상해로 입원, 수술 안 하면 되고요. 5년 이내에 암 수술 없으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앞에 이분 같은 경우도 천식으로 고생을 하셨지만 이런 325 조건만 맞으면 그렇죠? 중환자실 여기서 우리가 상급 종합병원 그것은 보통 우리가 대학병원 큰 병원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학병원에서도 작은 데 말고 이제 베드 수가 좀 많고 큰 병원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응급실을 갈 때는 대부분 그렇게 큰 병원을 자주 가시게 돼요. 그래서 이런 상품 같은 경우에는 보험도 저렴하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혹시 하는 그런 것들한테는 도움이 되니까 자녀분들 꼭 한번 유심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또 하나의 어떤 질병이 뭐 있냐면 이분은 2012년 9월에 대장암 1기로 수술을 받으셨어요. 암도 있어요. 근데 지금 완치 중이세요. 그런데 지금 나이는 66세인데 이걸 한번 앓고 나니까 이런 암이나 뇌졸중, 심근경색 이런 게 혹시 내가 지금 치료서 완치로 가고는 있지만 혹시 이게 전이가 될 수도 있고 아직 66세라는 건 너무 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번 주는
2번 이상 암 진단비, 뇌출혈 진단비라든지 심근경색 이 3대 진단비를 2번 이상 받을 수 있는 건 없을까라고 부모님이 물어보셔서 했는데 자, 이 325 조건 맞죠? 이분은 지금 2012년이니까 5년을 더하면 17년이 돼요. 그러면 9월만 되면 이분은 다시 이 재진단암을 가입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일기예요. 일기는 크게 아주 위험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기로 가입하신 분들은 1기 정도 되신 분들은 5년 이내에도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는 보험회사도 있더라고요. 자, 그렇게 되면 5년이 경과가 되지만 어머니처럼 일기하면 통과도 되고요. 보험 가입이 가능한데 3대 진단비 가능하시고요. 이 진단비도 암 재진단비가 가능해요. 근데 암 재진단비는 정말 좋은 게 2년만 경과하면 내가 암이 잔존에 있거나 또 새로 암이 뭐 전이가 됐거나 또 새로운 암이 발견이 됐거나 이건 2년에 한 번씩 계속 내가 가입한 금액을 주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좋은 특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가입이 가능하시고 뇌출혈, 심근경색도 2번째 내가 뇌출혈로 쓰러졌어도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어도 한 번 더 요건 1년만 지나시면 돼요. 요거는 암은 2년이고요. 얘는 1년. 1년만 지나면 내가 만약에 다시 건강관리를 혹시 소홀히 하시거나 뭐 집안에 어떤 쇼크 받을 일이 있어서 다시 이런 것들이 재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다시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거. 요런 상품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각 부모님들의 개인의 사정을 보시고 전혀 이거는 어떤 해결 방법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시면 방법을 또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녀들만 주느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자녀들의 어깨에 좀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선물이 또 하나 있어요. 이제 뭐냐면 제가 오늘 꼭 갖고 나온 건 지금 은행에 가셔서 적금을 가입하려고 하면 1%에서 1.5% 정도 줍니다. 그런데 확정금리로 2.75를 주는데 지금 막 태어난 아이가 만약에 이 상품을 가입을 할 경우에 2.75를 100세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보험이 탄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월 12만 원으로 2천만 원을 우리 아이 학자금을 한번 만들어주겠다라고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생각을 하시면 학자금 2천만 원도 만드는데 이자만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이자로 보험을 가입해 준대요. 고해감, 일반암, 소해감을 주는데 여기서 이 일반암이 요즘 보면은 생식기암이 일반암에서 빠진 경우도 많이 있는데 여기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100세까지 보장을 해주는 거죠. 얘가 100세까지 되니까 소해감도 되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암 진단비를 줄 때 보통 우리가 일반암에 걸렸어요. 일반암에 걸려서 제가 3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전이가 돼서 새로운 암이 백혈병으로 그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3천을 받고 고해감이 5천이다 그러면 추가로 2천만 원만 더 줬거든요. 보통. 왜냐하면 요거하고 요거 차이가 있으니까 플러스 2천을 더 줬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일반암으로 걸려서 3천을 받았어도 고해감이 5천이 걸렸으면 5천을 그대로 차익을 주는 게 아니라 그대로 다 주는 그런 그 보험의 보장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 같이 탑재되어 있으니까 보장을 다 받으실 수 있는데 확정금리 2.75 적은 돈으로 모아서 우리 손주의 학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샘플을 볼게요. 자, 2100이냐면 15년을 납입하시고 5년을 묶어두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총 납입한 보험료는 2160만 원, 2000 됐죠? 그리고 이때 내가 찾을 수 있는 돈은 2562만 원, 400만 원. 15년 납입을 했을 때 이미 100%는 넘어요. 이자가 붙어서. 요거 때문에 그러면 자, 내가 이 돈을 찾아서 우리 아이 학자금으로 쓰고 여기 뺀 나머지 돈 있죠. 이게 계속 이자가 붙는데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 100세까지 암을 받으실 수 있고 아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이 암을 혜택을 받는 거예요. 내가 요 돈을 다 찾지 않고 요 차액 그러면 400만 원 정도 이자가 붙은 걸 가지고 우리 아기가 100세까지 고해감은 3천, 일반암은 1668만 원, 소해감은 666만 원. 또 여기에 이때 이런 것들을 쭉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고 아니야 나는 그냥 나중에 돈을 찾아 쓸래 라고 하시면 이자가 나는 이미 돈 원금 다 찾았어요. 근데 이자가 계속 붙어서 50세 됐을 경우 33% 700만 원이라는 이자를 받으실 수도 있고 결국은 지금 이게
남자의 5세 기준이니까 95세 됐을 때는 찾아가는 건 없겠죠. 왜냐하면 이 보험료로 이걸 대체했기 때문에. 그런데 2.75라는 높은 금리를 갖다 보니까 이 충분하게 나는 이자를 받고 그다음에 그 이자로 암 진단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볼까요? 23만 원을 15년을 납입을 하니까 이거는 4천만 원이 됐어요. 자, 140만 원을 내가 내고 찾을 수 있는 돈은 4,910만 원, 800만 원이라는 큰 이자가 붙었죠. 자, 그러면 내가 이 돈을 다 찾아서 5천만 원을 그냥 우리 아이 학자금이라든지 독립자금으로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 돈을 그대로 암으로 가져가는데 보시면 암이 고해감이 6천만 원까지 100세예요. 그 다음에 일반암은 3천만 원, 소해감은 300만 원을 보장을 100세까지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쭉 받다가 50년 후니까 우리 아이가 55대 됐을 때 정도 이거 뒤에 좀 더 있거든요. 됐을 때, 아니다. 난 암진단본보다 그냥 목돈을 찾아야 되겠다 하시면 지금 1,388만 원 그냥 또 이자를 찾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보장도 받고 또 어떤 목돈을 우리 아이에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 그 확정 금리가 몇 프로요? 2.75. 이렇게 큰 금리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가 있어서 요거는 큰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12만 원 본 23만 원, 한 30만 원 정도에서 적금을 활용을 해서 우리 손주의 어떤 학자금이라든지 독립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100세까지 암 진단비까지 쭉 보장을 받게 해줄 수 있어서 저축도 되고 보장도 받고 이런 상품이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조금 도움을 주신다면 지금 자녀분들이 도움을 좀 그러니까 어깨가 무거워진 거를 좀 가볍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정의 달 우리 건강을 걱정하는 자녀, 부모님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자녀들에게 또 손주가 예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무엇을 준비해 줄까라고 하면 큰 돈 안 들이고 크게 행복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품들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에는 강진옥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돌본다는 의미에서 가족에게 어떤 보험을 선물하면 좋을지 들어봤는데요. 강의와 관련한 궁금증 생기셨습니까?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함께합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예,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인 보험플랜 119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 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와 있는 상담 내역들 보겠습니다. 5314님께서 문의하신 내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제가 가입한 보험의 통원비 1일 한도가 10만 원입니다. 최근에 대학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10만 원대 검사를 2개 정도 권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이틀로 나눠서 검사를 받았는데요. 이거 실비보험에서 다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남기셨고요. 강진옥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모르셨다면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여기 앞에 일일 통원비 한도가 10만 원이라고 하셨거든요. 옛날 2009년도 이전에 가입하셨던 실비보험 같은 경우에 3천에 10만 원인데 통원비가
약값이든 병원비든 5천 원만 빼면 다 주기 때문에 뭐 10만 원 이상 가입하는 금액에서 5천 원을 뺀 나머지 10만 원. 그러니까 만약에 11만 원이면 5천 원 빼면 10만 5천 원인데 10만 5천 원을 주는 게 아니라 한도가 10만 원이다 보니까 10만 원씩.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이틀에 20만 원을 다 2만 원 들었다. 그럼 5천 원 빼면 21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20만 원 들어갔어도 10만 원밖에 못 받는데 이렇게 질문하신 거 보면 잘 모르고 하셨는데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 문자 풀어드리고 있고요. 이번에 8486님께서 문의하신 내용 살펴볼까요? 역시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를 통해서 요청하신 내용입니다. 저는 5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제가 백내장 수술을 받으면서 다초점 렌즈를 삽입했는데요. 단체보험과 개인 실비보험에서 이거 다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네요. 이광희 전문가님. 네. 지금 이제 가입 시점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 2016년 이전에 가입자라면은 사실은 이게 그 다초점이라는 거는 시력을 우리가 개선하는 미용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백내장이라는 어떤 그 질병으로서의 목적으로 수술을 받으셨기 때문에 2016년도 이전이라면은 수술비도 마찬가지고 특약이 있으시면 수술비하고 그다음에 실비가 거의 이제 비급여로 처리가 되실 텐데 이 지금 2016년 이전이라면은 보상이 다 가능하시고요. 2016년 1월 이후에 가입자라면은 수술비는 가능하시지만 실손은 처리가 안 되십니다. 그걸 좀 유의하셔서 좀 병원 가시기 전에 우리 그 담당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한번 하셔서 확인하시고 병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단체보험과 개인 실비보험 준비하신 게 2016년 1월 이전에 한 건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 주셔도 되고 가입하신 보험사의 콜센터를 연결해서 상담 받아도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두 번째 실시간 전화 연결 저희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보험 고민이 있으세요? 제가, 재작년에, 예, 교보생명에 종신보험을 하나 들었는데요. 예, 제가 이제 장이 좀 안 좋아갖고 한 3개월 정도 입원을 했었거든요. 네, 예, 병원비가 한 300만 원이 나왔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보험 들기 전에, 예, 허리가 좀 아파가지고 무통주사를 한 2번 맞았었는데, 예. 그런 거랑 감기 이런 것들 고지가 안 됐다고, 보험을 해줘야 된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교보생명에서. 아, 예. 네, 그래서 보험이 해지가 됐는데, 그러면, 고지를 안 했으니까 보험은 해지된다고 해도, 예, 그동안 그 4개월 정도 제가 보험료를 낸 게 있거든요. 예. 10만 원 정도. 예. 그거에 대해서는 돌려주진 않았어요. 예, 예. 근데 아는 이제 지인 설계사분은 이걸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예. 네, 정확히 어떤지 몰라서 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 그러세요. 지금 현재는 가입한 보험은 없으신가요? 네, 지금은 뭐 가입된 게 없어요. 시청자님 지금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42살이요. 42이시고요. 저희가 전문가님을 바로 연결해서 궁금한 점을 풀어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42살 되신 남성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병력 고지 의무를 위반해서 종신보험을 해지당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 90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납부를 했는데 보험료를 하나도 돌려받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지인분께서는 이거를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하던데 저희에게 연락을 주신 겁니다. 현재 가입한 보험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강진욱 전문가님 풀어주십시오. 네. 예.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고지 위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력을 다 고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증이 되더라도 이렇게 나중에 내가 해지를 당하는, 즉 고지 위반을 할 경우 그것이 밝혀지면 보험회사가 해지를 강요할 수 있습니다. 강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본인이 생각하실 때 허리에 그냥 무통주사 맞은 거 많이 쉽게 이거 일반적인 거고 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무통주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질병으로 해서 맞았고 또 6개월 후에 이게 무통주사가 그냥 끝나는 건지
아니면 무통주사가 또 어떤 재발이나 변이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6개월 이후에 보험회사도 이 차후를 꼼꼼하게 보는 질병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을 안 하다 보니까 결국은 또 입원을 하셔서 치료비를 청구하게 되니까 이제 이런 조사가 나와서 거절을 당했는데 옛날에는 이게 고지 위반을 했을 경우에 이게 안타까운 것은 이제 보험료를 돌려줬는데 요즘은 그것도 돌려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나쁜데 시청자님 네네. 혹시 그리고 나서 그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치료나 이런 것은 없으셨어요? 그 다음에는 뭐 그냥 못 돌려받는다 그래서 그냥 그러고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또 하나 이제 안타까운 거는 사실은 내가 지금 장 때문에 병원 가서 병원비를 청구하신 거라서 이거는 내가 고지 위반한 것은 지금 무통 허리 주사잖아요. 그래서 여기 질병이 좀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시점에 조금 더 전문가하고 좀 상담을 했으면 그 보험사하고 좀 시비를 가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그러면 허리 아프거나 이 무통 주사 맞은 건 보장을 안 받더라도 장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한번 따져볼 수 있었는데 요거가 지금 가입하신 지가 2015년도에 가입을 하셔서 7년 한번 요것도 너무 시간이 지나서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도 좀 안타까운 것 같고 다행히 지금 한 2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그 어떤 고지를 하시고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는 그런 상태는 된 것 같아요. 지금 그 다음에 허리 같은 경우는 다시 아프신 게 없었으니까 오히려 새로운 설계를 하시는데 종신보험보다는 제가 볼 때 건강보험 쪽으로 해서 한번 고지를 꼭 하세요. 하시고 그 부분을 할증되거나 또는 부담보라고 해서 한 2, 3년 그 보장을 안 해주지만 꼭 그 이후에는 또 보장을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입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그 대신 요거는 항상 고지 위반 안 하시면 보험료 다 안 줘요. 요즘은. 그래서 해약환급금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설계사 분께서 보험료 다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옛날 얘기 같아요. 좀 서운하시죠? 네. 그러면은 그 당시에 했으면은 뭐 좀 받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 조금 더 우리가 100% 제가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보험회사에다 그냥 나 돌려줬구나, 내 고지 위반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시는 것보다는 이게 질병의 상관관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조금 더 따지셨어야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저는 좀 남아요. 네, 그렇게 하시고 지금 또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렇게 아까도 제가 강의에 말씀드렸지만 건강하실 때 아무 일 없을 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셨잖아요. 무통주사 맞으실 때,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간단한 질병도 이렇게 보험회사에서는 크게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2년 정도 지나셨고 또 하니까 요때 중요한 나한테 필요한 보장들에 대한 그 보험을 꼭 한번 설계 받으시는 거, 상담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또 다른 궁금한 사항은 없으세요? 괜찮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저희가 원하는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데요. 그래도 지금 흰 도화지에 밑그림을 그린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설계를 받고 지금이라도 보험을 꼭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저희 추후에 또 궁금한 거 생기시면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 받아봤고요. 이제 문자 또 풀어볼까요? 6734님께서 문의하신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분도 역시 길게 남기셨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저는 50대 여성입니다. 2년 전에 건강검진을 받다가 대장에 용종이 발견돼서 수술을 받았는데요. 당시에는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보험료 장기 미납으로 보험이 해지가 됐는데 지금이라도 그때 못 받았던 보험금을 청구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이광희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가능하신데요. 지금 그 실효 기간이 이제 저희가 사고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사고일이 실효 전이라면, 그러니까 실효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험을 이제 이번 달에 납입을 못했어요. 그래서 한 2달 정도 유예를 주잖아요. 그 기간 안에 사고가 났다면 충분히 보상도 가능하시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용종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수술도 이제 시술이라고 하거든요. 시술도 수술 특약에 들어가요. 그래서 수술 특약이 있으시면 수술비하고 그다음 실손으로 실제적으로 손해난 비용도 같이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보통 보면 해지를 하시는 분도 계시죠. 보험을 유지를 잘 하시다가 뭐 형편이 안 되시거나 그러셨을 때도
내가 예를 들어 이제 보상을 받을 일이 뭐 잊어먹거나 아니면 뭐 청구를 마저 못했다거나 했을 때도 해지가 됐을 때도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근데 기한이 있죠. 2년 안에. 예. 뭐 최근에는 3년 기간도 느리긴 했지만 보통 2년 안에 청구하는 것이 맞으십니다. 네. 조금 귀찮으시더라도요. 네. 보험금 받을 게 있으면 미리미리 좀 챙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문자 하나 또 볼까요? 강진욱 전문가 볼 거고요. 0425님께서 문의하신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작년에 등산을 하다가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도수 치료를 20회 넘게 받았는데 아직 완치 상태는 아니고요. 며칠 전에 보험사에서 조사를 나온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이거 왜 그런 겁니까? 라고 질문을 주시네요. 강진욱 전문가님. 네. 도수 치료 20회. 이게 뭐냐면 최근에 도수 치료를 받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 보험 청구를 하다 보니까 실비 의료에서 다 나왔는데 아시죠? 이번에 4월 달에 바뀐 거가 도수 치료가 빠져나온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근데 그 도수 치료가 순수하게 우리가 도수 치료, 그러니까 허리 치료 목적만 하면 좋은데 최근에 일부 정형외과나 이런 곳에서 조금 과하게, 즉 그러니까 아픈 치료 말고도 더 좋은 어떤 서비스, 의료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도수 치료인지 아니면 약간의 그 좀 변형된 도수 치료인지 이것을 보험회사가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20회 정도 하셨으니까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 데인가 해서 궁금해서 나오시는데 보험회사에서 아무리 나와도 내가 제대로 또 진짜 도수 치료를 받고 있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옛날에 이미 이분은 도수치료를 받고 있으니까 과거의 실손 의료비라서 정말 부담 없이 이렇게 도수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이제 4월 달에 새로 실손 의료비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도수치료 같은 경우 자기 부담금이 30% 됐죠. 그다음에 연 250만 원, 연 횟수 50회 이렇게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미 그 실비를 가입하셔서 도수치료를 받고 계시고 내가 정상으로 받고 계신다면 전혀 문제 없이 도수치료를 받으셔도 되고 검사 와서 물으시면 답변하셔도 됩니다. 네. 아무 죄 없어도 옆에 경찰차 지나가면 괜히 이렇게 마음이 쫄리는 것처럼 보험 검사 나온다 그래서 지금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치료 잘 받고 계시니까 검사 잘 받으시고요. 끝까지 완치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문자 하나 또 볼까요? 이번에 4362님께서 문의하셨거든요. 내용 보겠습니다. 저는 30대 회사원입니다. 지금 자동차 사고로 입원하고 있는데요. 제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는 치료비가 전부 지급이 안 된다는데 왜 그런 겁니까? 저는 분명 종합보험으로 가입을 했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이강희 전문가님. 그러시죠? 이해가 안 되시죠? 네. 근데 저희 그 전 국민이 이제 자동차 보험을 종합으로 가입을 이제 해달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제일 저렴하게 해주세요. 네. 그렇죠. 그런데 물론 저렴하게도 가입할 수가 있죠. 뭐 8개 회사를 비교견적해서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혼자 다치신 것 같아요. 근데 종합보험을 가입을 하셨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이 종합보험 안에 대인 대물 그다음에 내가 다친 거에 대한 이제 보상인데요. 지금 문자 주신 분이 그 문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종합보험에 가입을 하셨다고 한들 보상이 안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혼자 다치셨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나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요추염자다. 그러면 우리가 급수별이 있어요. 자기 신체 사고라고 해서 보통 가입하시는 게 특약이 자기 신체 사고라는 특약을 가입을 하시는데 급수별로 지급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요추염자 한 9급 정도 되시는데 그게 한 치료비가 아닌 정액으로 200만 원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치료비가 200만 원이 넘었었을 때는 본인이 부담을 다 해야 되는 그런 특약이시거든요. 그런데 자기 신체 사고를 업그레이드한 자동차 상해라는 특약을 가입을 해 놓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와 같이 치료비가 200만 원이 나오든 300만 원이 나오든 치료비가 무한으로 우리가 대인처럼 치료비를 받으시는 건데 이해가 좀 잘 안 되시죠? 자기 신체와 자동차 상해라는 특약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기 신체 사고를 해 놓으면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게 급수별로밖에 지급이 안 되시기 때문에 휴업 손해라든가 그다음에 자기 그 과시상계라든가 그런 것들이
보상이 안 되세요. 그런데 자동차 상해를 들어놓으시면 휴업손해 또한 같이 보상해드리고 위자료 또한 보상을 해드리기 때문에 자동차 종합보험이라 그래도 자동차 상해라는 특약을 가입해 놓으시면 이 보장을 다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예. 네네. 혹시 저희가 길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좀 이해가 안 간다 또 생각되시면요. 방송 끝난 이후로 연락 주세요. 저희가 자세히 봐드릴게요. 저희 보험플랜 119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릴게요. 저희 방송 중에도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문가의 상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서울 지역번호 02 누르시고 3153-2662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제 보험도 상담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문자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예, 내일은 석가탄신일 연휴로 하루 쉬고 돌아올 텐데요. 연휴 기간에도 상담은 받아드립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저희는 이번 주 목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